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이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똑똑한 납세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 안에 숨겨진 1인치까지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설의 국립세무대 출신, 국세청 출신 정통세무사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이번에 또 정통의 네, 정통의 세무사 정현태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우리 정현태 세무사님께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라면 이 1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부분이거든요. 이거 비과세 그렇습니다.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요건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건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었으면 됩니다. 1세대이면서 네. 1주택이고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 이 정도면 되는데 자, 하나씩 보면요. 1세대라는 거는 한 세대라는 거는 부부를 묶어서 그다음에 가족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 세대입니다. 부부가 세대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혼하기 전까지 세대 분리가 안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족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직계 존 비속 플러스 형제 자매까지 아무리 사촌이 같이 살아도 이거는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형제 자매까지만 되니까요. 법이 그래요. 예, 그래서 1세대에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주택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상에 보니까 상가로 되어 있는데 네.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론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죠? 네. 본인이 내가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걸 입증을 한다면 당연히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라는 거는 당연히 등기부상에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추가적으로 해서 요즘이 아니죠. 2017년 8월 3일에 그때 획기적인 입법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뭐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라면 보유하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들어가서 살아라. 맞아요. 그래서 이걸 네. 거주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네. 추가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거주까지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5년 전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이전에는 이 거주 요건이 유연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주 요건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유까지만 하면 됐고 네가 거기 살든 살지 않든 거주만 했다라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네. 요 2017년 8월 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취득이 근데 요거는 또 판단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내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네. 투기가 심한 조정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살기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전세를 줬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게 비조정 지역이 돼가지고 내가 급히 이 주택을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럼 비조정 지역이 돼서 쾌재를 불렀겠죠, 그죠? 그쵸? 비조정 지역이니까 내가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겠구나. 그런데 취득일 기준이었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푸짐하게 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통 세금 폭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폭. 세포. 네. 처음 들어봅니다. 그 소폭이 뭔지는 알죠?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소주 폭탄주. 예. 아. 세폭을 맞으면 소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폭 때문에 소폭에 맞들인 분이 많다는 전설이 있죠. 네. 너무 재미없는 아재 개그. 웃어주시네 그래도. 네, 그래도 웃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상가를 취득했는데 취득할 때는 조정 지역이었다가 그 이후에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고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거주하지 않고 양도를 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취득을 할 때는 상가였어요. 근데 그때는 조정 지역이었어. 마치 이거 투기 지역이 심했나 봐요, 그죠? 조정 지역이었어. 근데 조정 지역이 해제가 딱 되고 나서 내가 요 상가를 주택으로 주거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 또 전세 줄 분이 생겨가지고 거주는 하지 않고 2년 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보유만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택이 된 건 언제예요? 용도 변경을 한 다음이죠.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보는군요.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앵커분한테 제가 또 질문을 또 네. 하도록 제가 대사를 작성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네. 종전의 주택을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후 조정 지역이 되고 종전 주택을 멸실, 네. 그러니까 완전 부셔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신축을 한 이후에 2년이 지났어요. 그럼 보유 기간은 충족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떨까요? 너무 비과세 어려운데요? 조건을 충족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주택을 멸실을 하고 다시 지은 거면 그렇죠. 그러면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왠지 이 흐름상 세폭을 맞지 않을까. 이런 이거는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네. 이전에 멸실했던 주택을 기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택 기준으로 가게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기간은 멸실했을 그 주택이 이전 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때는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득권은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세금이 아주 무지막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는 그럼요. 부분이네요. 이것이 네.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법은 소급 입법이라는 걸 금지하게 돼 있어요. 네. 소급 입법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소급해서 법을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법을 만드는데 옛날 사람들까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는 이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네네. 헌법에서 소급 입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위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은 모두 하위법이잖아요. 네. 세법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득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요즘 상생 임대주택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 네. 정확하게 이 상생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또 양도소득세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상생이라는 건 서로 잘 살자 그쵸?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임대인한테 혜택이 될까요? 임차인한테 혜택이 될까요? 임차인한테 둘 다에게 혜택이 돼야 될 것 많이 가지 같은데요. 않을까요? 예, 근데 사실은 임차인한테 혜택이 가려면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면요. 자연적으로 임차인한테 혜택이 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임대인한테는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거는 임대인이에요. 네. 그런데 임차인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임차한 금액을 5% 이상 상승하지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은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직전에 임대를 했는데 그 임대 금액보다 그죠? 네네. 한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네.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착한 임대인한테는 임대인이네요. 세금 혜택을 주고 어떤 네. 혜택을 주냐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제가 조정 지역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주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거주 요건을 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임대인한테는 네가 비록 거주를 하지 않았으나 그죠? 너는 거주한 걸로 의제해 줄게. 법에서 그렇게 판단해 줄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다? 거주하지 않았지만 그죠? 야. 거주한 걸로 보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년 이상 된 경우에 뭐 30%까지 해주는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해주는 네. 그죠?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또 뭐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임대인한테 줌으로 인해 가지고 네. 나는 세금으로 혜택을 보고 임차인은 임대료 안 올라가서 좋고 뭐 이런 상생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진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대인도 그렇습니다. 웃을 수 있고 임차인도 웃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2021년 이후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그러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이전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2021년 이후에 이 주택이 완공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네. 네. 취득은 머리가 이때 했는데 아픕니다. 완공이 이때 되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제 12월 31일 기준이죠. 이제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주택으로 볼 거냐. 이거는 권리잖아요. 실제로 그쵸. 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권리인데 이거를 분양권을 주택으로 봐버린 거죠.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보겠다. 이거는 왜 그래요? 주택 수를 판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주택을 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권리만 가지고 있어 널 주택으로 볼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5년 7월에 네. A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019년 4월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2021년 1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권리예요, 집이에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 이주택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인 10월 달 정도에 주택으로 신축이 됐다고 칠게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양도를 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을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3년 동안 그죠? 내가 이거 3년 안에 이 주택을 팔았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거를 일시적 이주택 특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3년 동안은 이주택 가지고 있어도 기존 주택을 팔았다라고 하면 너 비과세 혜택 줄게. 이거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요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21년 이후에 이 분양권을 만약에 받았다. 그런 경우에 똑같은 경우죠. 기존 A 주택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2021년 4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택이에요. 그죠? 너무 헷갈려요.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B 주택을 그러면 신축을 했겠죠. 신축을 한 상태에서 A 주택을 양도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규정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규정이 뭐냐면은 너무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종전주택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머릿속에서 막 섞이니까 짧고 쉽게 해주세요, 세무사님. 짧고 사례가 좀 어렵네요. 제가 사례를 이게 쉽게 뽑아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1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이 3년이라는 기간 똑같아요, 그죠? 네,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똑같아요. 3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 상태에 따라서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정말 어려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과세 부분이 정말 이렇게 단시간에 들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현태 세무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도움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또 다양한 이야기 정현태 세무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